이 박사님께서는 오늘 주제인 주택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중과 방침이 조세 법률주의 원칙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고 과잉금치 원칙도 제한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뭔가 법률적 타당성 관점에서 재고 여지가 있다는 논지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마정화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마정화 박사입니다. 일단 우선 이렇게 오늘 좋은 주제로 발제를 해주신 이한우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발제문 미리 이제 보면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 토론문 지금 작성된 내용에 대한 이제 말씀에 앞서서 일단은 먼저 이 말씀 주신 여러 이제 정책적인 합리성 내지는 뭐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쨌든 저는 이제 토론문은 좀 헌법 해석 내지는 법 해석론적 관점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만 이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통한 이 법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고, 어떤 헌법에서 이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또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넓은 입법 재량권을 또 인정해주는 이제 영역도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게 뭐 이 지금 우리 다주택자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 이 사안 자체가 뭐 당장 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뭐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이게 분명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는 취지 자체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이 되기 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상처럼 입법이 되고 난 후에도 어떤 이 정책의 합리성과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 국민 납세자의 수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제 입법자는 그 상황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입법을 이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면서 이제 토론문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조세 법률주의 위반 관련입니다. 지금 이제 발제자께서는 이제 구소득세법상 투기 지역과 이제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의 지역 요건 그리고 이제 위헌의 요건 등을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어쨌든 이 요건 자체가 좀 어떻게 예측 가능성이 좀 없이 추상적이고 특히 이제 과세 관청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투기 지역의 근거와 지정은 옛날에 이제 소득세법에 이제 의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이제 의하고 있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제 지역 요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에서 이제 조세법률주의에서 결국 이제 법률로 이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이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 체계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등 여러 이제 행정 입법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이 과세 요건에 관한 것은 이제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사실은 이제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나 뭐 하위 이제 행정 입법에 이제 위임을 하고자 할 때는 법률에 이제 명확한 근거를 둬서 이제 위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제로 이제 조세법률주의는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이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꼭 이제 법률이 꼭 세법이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이게 좀 다른 부분일 것 같고요. 이게 발제문에 보면 간혹 이제 이게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이제 좀 근거 규정이 있다가 보니 좀 뭐 예를 들어서 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해야 된다 이런 문구는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조세법률주에서 말하는 법률은 뭐 세법이든 뭐 다른 법률이든 상관없이 이제 법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8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이와 연계해서 결국은 우리 아까 이제 다뤄주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부터 해서 이제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분을 이제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결국은 이런 뭐 그때 당시 이제 지정지역,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우리 세법에 그냥 아니면 뭐 세법 아니면 최소한 뭐 시행령에든 이렇게 딱
그 별표 규정 그 별표로 딱 들어가 있으면은 제일 명확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특히 법률에 이제 들어가기 어려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워낙 또 계속 바뀌는 시장 상황이랑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또 이게 어떤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내지는 시간적 대응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제 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뭐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타 이런 부동산 동향이나 지역의 특성까지 이제 다 이렇게 고려를 하려면 결국은 이건 좀 행정 입법에 관해서 규정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영역이고 그리고 이랬을 때 이제 그 시행령에 정할 때도 이제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좀 보다 완화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입법 그 현실상 이제 불가피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제자님께서 그 납세자 예측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 부분인데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 요건이,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이제 요건이나 이런 여러 이제 위원회 요건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다는 점은 이제 공감이 되면서도,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납세자 관점에서 특히 취득세 납세자가 이제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이제 그러니까 행정 규칙의 형식으로 이제 그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령 이런 정보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안에 세세한 지역 요건이나 뭐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까지 납세자가 판단할 사항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그리고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양도소득세 사건에서는 이제 취득 당시에는 그 투기 지역이 아니었지만 양도 시점에 뭐 임박해서 뭐 이렇게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양도 시점을 좀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이제 사정병에 따라서 이제 좀 세부담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좀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반면에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작년에 뭐 이제 한참 그 8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경과 그 조치에 대한 좀 미비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취득 당시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가 이제 명확히 이제 고시가 되어 있는 걸 보고하면 되는 거라서 조금 이제 달리 판단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제 위원회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위원회가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결국 그 이제 관련 법에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 뭐 주거위원회 이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 위원회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 해당 법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지 이 위원회가 뭐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역할은 좀 제한적이라서 그 안에 여러 뭐 어떤 인적 구성이나 이제 운영 절차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제 조세법률주의 관련해서 이제 좀 그 논의하기는 약간은 조금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제가 이제 또 38페이지 밑에 이제 이것도 이제 예전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내인데요. 이게 그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이 결국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뭐 지정하는 지역 뭐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이렇게 그 해당 지역의 요건과 절차 방법을 이제 명확히 규정하면 그게 뭐 비단 뭐 위원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사실은 그냥 행정관청에 의해서 이제 임의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판시를 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저도 이제 이러한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산권 침해 관련인데요. 이제 또 발제자께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를 같이 연계를 하여 그 주택의 원본 침해 가능성을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목적의 정당성은 우리가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기준에 대해서는 좀 그 위배된다라고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방법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헌법 해석상 내지는 헌법 이론에서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에서 느끼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기준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어떤 목적 달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하느냐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목적 달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한 수단 내지 방법이면 족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그 대체적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대체적으로는 좀 인정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피해 최소성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원본 잠식 문제가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거를 근거로 좀 이렇게 위헌을 얘기를 하는 사례는 좀 못 보여진 것 같지만 뭐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논의가 더 발전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40페이지에 제가 이제 또 이제 다루고 있는 게 결국 이제 토초세 사건에서도 나오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종부세 사건에서도 이 원본 잠식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미실현 이익이든 실현 이익이든 이게 원본하고 구분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원본 잠식의 문제하고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입장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지금 취득세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취득 행위 자체에 이제 담세력을 이제 과세를 하는 세목이고 이게 뭐 자체가 당연히 이제 보유세도 아닌데다가 이게 좀 원본 잠식과 그러니까 원본과 이게 좀 원본 안에 포함되는 개념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논증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익 균형성인데요. 아까 발제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는 여기 토론문에서는 이제 그 발제문에서 이 어떤 이제 그 입법 정책상 법익 게 이제 불가하다라고 그 표현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근거는 좀 행복 추구권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공익과 사익의 어떤 비교 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제자님의 의견에 이제 동감을 하면서 토론문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 박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마 박사님께서는 우리 발제자 의견에 동의하시는 내용 같이 언급해 주셨고요. 조세법률주의 관련해서는 지역 요건하고 위원회 요건 관련해서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관련 판례 등을 제시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침해 관련 과잉금지 원칙 관련해서는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관련하여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을 이따 우리 이종훈 세무사님의 지정 토론 이후에 두 분 토론 내용을 가지고 발제자와 함께 추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이신 이종훈 세무사님의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먼저 그 발표하신 이한우 세무사님 논문에 읽고 대단히 깊이 감동한 바 있고 이런 논문을 마련해 주신 이한우 세무사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마정화 박사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좀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발표문에 보면 이런 취득세 중과세 도입 목적이 주택의 투기 수요억제를 위한 조세 정책이다라고 하는 목적 부분은 발표하신 발표자분 또 긍정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책이 좀 제대로 조세 법률주의에 맞게 그러면 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마련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뭐 위헌까지는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의적으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서 좀 과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취득세 이번에 중과세 제도가 그런 자의적으로 행정기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43페이지 아래 패러그래프에 예를 들었는데요. 그 취득세는 취득하기 전에 이미 내가 취득할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택 보유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서 계약을 했더니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율이
올라가고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 예측 가능성을 위배하고 또 법적 안정성을 위배하는 그런 행정 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비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인 경우는 8%죠. 그러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12%가 되는 경우,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인 줄 알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12%가 되는 경우, 그렇게 8%인 줄 알았다 12% 또는 뭐 3%인 줄 알았다 8%는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른 이제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경과 부칙을 둬서 그런 갑자기 시행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제하는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 이 취득세 쪽에서는 그런 부칙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계약을 미리 했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정책적 목적상 갑자기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리 예고하고 할 수 없는 그런 행정 행위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행위에 대한 구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법률이 조금 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줄 텐데, 그런 부분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과잉 금지 차원에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마정화 박사님 얘기대로 이 두 세목은 어차피 담세력이 다른 세목이다 보니까 같이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바탕으로 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가 대부분 비례적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서 다수의 재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그러니까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 일부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파생된 세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원본 침해 가능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재산세의 또 일정 부분이 응익과세라는 측면도 있어서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지자체로부터 어떤 받는 행정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해서 많은 대가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본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그런 재산권 원본 침해 부분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초점은 아무래도 그래도 취득세니까, 취득세는 유통세이고 취득할 때 1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 행위 자체를 취득세를 높임으로써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즉 이제 수요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신 오히려 이게 이제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의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 부분은 양도세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소득에 대한 과세니까 소득 처분을 유보함으로써 이제 공급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취득세는 오히려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이 효과적인 측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 취득세 중과세가 과잉 12%가 과잉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비교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잉금지 쪽이 측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발표문에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 이번에 취득세 중과세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 같은 거는 분양권의 그 취득으로 인해서 향후 취득되는 아파트 이런 주택의 취득세율 판단할 때 주택수 판단을 분양권의 취득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취득세가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이 취득일인데 아파트 취득하기도 전에 분양권 계약일을 가지고 과세 요건 성립 시점을 삼는다는 것이 조금 어긋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 무조건 취득세나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중과세할 것이 아니라 주택 임대도 일종의 사업이라면 정상적인 사업 행위, 즉 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뭐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런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그 투기 행위와 그 정상적인 사업 행위를 구별해서 그 과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도입되고 검토가 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발표하신 이한우 세무사님,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훈 세무사님 토론 들었습니다. 우리 이 세무사님께서는 발제와 관련해서 현행 취득세 관련된 그 제도와 관련해서 좀 보완해야 할 점도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관련해서는 이 과잉 여부의 판단은 그 단순한 그 뭐 산술적인 계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실증 연구의 필요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그런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지정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먼저 그 우리 발제자께서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답변 겸 또 추가 논의할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이종훈 우리 그 발제자이신 이한우 세무사님의 추가 답변이 끝나면 좀 더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두 분의 토론을 해주신 그 마정화 박사님과 그 이종훈 세무사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토론문을 작성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고, 우선은 제가 이 글을 원래 이 글이 아니었고 그 개간세무세지에 게재한 글이었는데, 처음에 고민은 이 취득세율이라는 그 세율이 적정세율이 어떤 세율이 적정세율인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포럼에서 이제 또 그 의뢰가 와서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취득세는 보통 이제 유통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통세라는 게 뭐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유통세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도 10%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취득세를 아무리 이렇게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그 목적하에 그 12%까지 과세한다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게 이제 국가별로 따져보면 아마 이 모델이 그 싱가포르 모델에서 도입해 온 것 같은데,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뭐 서울보다 더 작고 인구도 뭐 서울시보다 더 작은 그 도시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모델을 과연 그 우리가 그 OECD도 가입하고 이 경제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본 모델로 삼는 게 타당한 것이냐, 이제 그런 그 고민에서 이제 글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마정화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그 과잉금지 원칙의 그 헌법 해석, 그다음에 헌법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제가 뭐 조세법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 그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법률주의 위반 관련해서 그 행정관청의 그 자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마정호 박사님께서 토론하실 때 어차피 이 부분은 그 국토부 장관이든 그 기재부 장관이 결정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게 타당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세요건이 하나인 세율을 그 법률에 규정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어떤 행정관청의 장이 결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조금 그 자의성이 그 개입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 제도라는 게 들어왔고, 자 그런 심의 제도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거르고 조금 컨트롤하고 이렇게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시행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마정화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토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부를 조금 더 제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그 논리적 그 미비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취득세 하나만 가지고 그 피해의 최소성이라든지 방법의 적절성을 논하기가 조금 한계점이 있어서 이제 종부세를 끌어들인 측면에 대해서는 논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부 그 미비했다는 거,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우선 그리고 이종원 세무사님 그 토론문 굉장히 철학적으로 잘 그 길게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고생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주거권이란 그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조금 청년 주택이라든지 요즘 우리나라 그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나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이제 이 토론과 이제 우리 그 발표가 좀 그 관련이 없긴 하지만 우리 주택 가격 상승이 언제부터 상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고 도입한 그 파리 대책 이후부터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00% 200% 올랐거든요. 이것이 이러한 제도가 그러면 결국 그 계속 이제 시장에서도 실패했다 그러고 정부에서도 실패를 인정하고 그건 뭐 대통령께서도 실패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그 이 조세 정책과 관련된 이 국민의 그 막대한 그 권리의 침해가 되는 이 조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분양권 같은 경우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주택 그 조정 대상 지역 그 지정해도 취득세도 아마 그 지방세법에 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그 중과 안 하는 걸로 제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 마정화 박사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뭐 이미 다 그 지정이 됐고 뭐 내가 살게 지정지역 돼서 취득세 중과될게 중과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아는 상황에서 그 뭐 이제 별 그 예측 가능성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내일 계약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내일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취득세 8%인 줄 알고 딱 8%만 계약을 그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내일 갑자기 조정 지역이 발표가 됨으로써 갑자기 12%가 늘어났다. 또는 뭐 그런 기간에 제가 뭐 물론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그렇고 뭐 양도소득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조정 지역을 지정해 버리면 불과 뭐 이틀 3일 아니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이 돼서 바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취득세도 어쨌든 내가 뭐 내일 취득해서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조금 예측 가능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 주택 입주권을 과연 이게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그 중과를 하는 게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종원 세무사님과 동일한 의견이고요. 가장 그 논리에 안 맞는 게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피스텔 취득 자체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4.6%로 과세를 하면서 오피스텔 자체를 주택수로 봐가지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봐서 다른 주택 취득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아주 많은 논리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은 저도 그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8년 동안 5%의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안정적으로 8년 동안 할 수 있는 제도를 갑자기 이제 없애버리고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래서 4년으로 줄여버렸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과연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재산권의 그 5% 인상 증액하는 그 5% 상한을 둠으로써 주거 안정을 더 보장, 8년 동안 주거 안정을 보장하면서 그에 대한 혜택으로 이 조세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이게 좀 큰 문제고 이게 과연 투기 수요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어떤 그 일정 기능 부분 그 우리 공공 임대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 이 문제를 정부가 정말로 그 고민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를 일반 세원으로 해서 재원 일반 재원으로 쓸 게 아니라 이 주거권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에 특정 목적세로 걷어서 정부가 주택을 사서 그 임대를 해주면 되겠죠. 뭐 SH공사나 뭐 LH공사 같이. 그래서 이 다주택자의 그 임대라는 이 순기능은 거의 다 무시를 하고 이렇게 무슨 다주택자 법인이 무슨 범죄자까지 취급을 하면서 각종 세무조사니 뭐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토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포럼을 마감하면서요. 저도 자장으로서 제 소감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보면서 우리 발제자이신 이한우 박사님이 제기하신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뭐 토론자 두 분 토론자하고 또 플로어에서 의견 주신 두 분의 의견도 뭐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연구하는 저희 전문가이자 학자들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죠. 근데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세금이 갖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가치를 통해서 실현해야 될 뭐 형평성이라든지 특히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헌법이 갖고 있는 다른 가치들, 다른 중요한 가치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그런 그 어떤 착각을 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금을 한번 정말 만들어주면 쉽게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세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세수를 마다할 리가 없고 많은 정책들이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판정이 나면 없어지지만 이 증세가 이루어진 조세 정책이 실패했어도 쉽게 이게 철회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우리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신 담배세 인상이 대표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담배세가 인상돼서 흡연자가 많이 줄어야만 성공한 정책인데 금방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왔다면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주머니에 부담을 흘린 담배세 인상은 다시 원자리로 회복되어야 되는 게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아마 부동산과 관련된 이번 중과 이 문제도 전 두 가지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쉽게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어렵다는 점. 또 하나는 이 아까 뭐 징벌적 압살적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세금을 통해서 강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금을 기꺼이 부담할 사람에게는 결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 가장 최대한의 효과적인 수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부터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검증된 경제학 분야에서 검증된 것이 가장 완전 시장에 가까운 효율적인 시장이 우리 그 시장 안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지 부동산과 같은 그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 점은 이미 검증된 사항입니다. 그런 그 완전한 시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세금에 의한 가격 왜곡인데요. 그러한 그 가격 왜곡이 허용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같은 모든 다수의 그 시장 참여에게 그 혜택이 돌아올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정부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 세금의 중과에 가까운 여러 가지 정책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이 포럼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 전문가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시고 많은 문제 제기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제기하는 그런 노력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포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우리 한국 세무 포럼이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는 점도 크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포럼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수고해 주신 이한우 박사님 그리고 마정아 박사님, 이종훈 세무사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여러 스태프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포럼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